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20일자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19번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자로 주택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15억 초과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 투자 수요가 또 수도권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 쪽으로 또 번져 나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수도권 지역들을 또다시 이제 규제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큰 게 역시 대출에 관련된 규제였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60%였죠. 60%였는데 개선하게 되면 LTV 시가 9억 원 기준에서 시가 9억 원까지는 LTV 50으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기존 60에서 10%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9억 초과분은 LTV를 30%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보다 10%씩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시가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적용하게 되고요. 9억 초과분은 LTV를 30%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다소 낮아진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개인 그 가계 대출 또 주택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만 적용이 되고 법인 사업자에겐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LTV를 80%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제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법인 사업자들도 LTV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네. 촘촘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요건들, 뭐 무주택에 그리고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이제 서민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LTV 10% 가산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억 이하분은 LTV 60, 9억 초과분은 LTV 40%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은 LTV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를 해주기로 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로는 LTV를 크게 제한 안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 그쵸? 또 갭투자자들 대상으로는 LTV를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게 되죠. 이게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이제 대출받는 사업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규제가 돼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어서 LTV를 역시 최대 80%까지 밟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특히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던 이 통신 판매업 사업자들도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도 역시 LTV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세대의 실수 요건 이것도 이제 강화가 되는데 기존의 그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제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할 것뿐만이 아니고 신규 주택의 전입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도 이제 비슷한 조건이죠. 기존 주택 1년 이내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역시 2년으로 이제 다르죠.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정은 1년과 2년의 차이가 있는데 역시 전입 요건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실수 요건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기 수요에 대한 합동 조사 집중 실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 지역뿐만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가 있는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있었죠. 특히 이제 3월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원래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다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매로 압류 재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사실 수원에서는 8달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근데 수원의 8달구 외에 바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이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도 적용이 돼서 안양도 역시 동안과 만안구 전 지역이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의왕시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 전 지역, 수원 전 지역, 의왕시 그죠?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용인, 기흥과 수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돼 있었죠. 처인구도 이번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인구의 주택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번에 처인구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정 대상이 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특별 보유 공제도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청약시 전매 제한도 강화가 될 겁니다. 요번에 이렇게 새로 지정된 수원의 지역 또 안양의 이 지역들 의왕까지는요. 조정대상 지역 1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대상 1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었어요. 성남, 민간택지, 또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기타 이런 지역들도 조정대상 1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0년 2월 20일자 주택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 중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보시면은 성남, 고양 7개 지구, 남양주 별내 다산, 동탄 2지구, 그리고 구리, 그리고 광교 지구 이렇게 있었는데 용인, 수지, 기흥 여기에 이제 안양 전 지역, 수원 전 지역에 의왕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는데 그러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들은 바로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3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탄 1도시 여기도 해당될 거고 또 인천, 또 부천, 또 경기 북부 쪽으로는 남양주, 그리고 의정부, 또 파주 이쪽이 되겠죠. 일산은 이제 최근에 7개 지구는 빼고 해제가 이제 됐지만 자, 주택 안정화 대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요 자료들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또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TV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